안녕하세요. 카리브TV 조필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DS7 크로스백입니다. 우리에게 DS는 이제 1950년대에 등장한 시트로행의 그 프리미엄 모델로 익숙한데요. 지금은 독립해서 별도의 브랜드, 그러니까 DS 오토모빌로 우뚝 일어섰습니다. 2014년에 독립했으니까요. 올해로 이제 5년이나 됐네요. 그런데 국내에선 사실 잘 모르죠. 푸조야 좀 알겠지만 시트로행 자체도 사실 좀 생소한데 DS까지 알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PSA 그룹, 그러니까 푸조 시트로행 그룹에는 사실 지금까지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차나 혹은 서브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 영국 자동차 브랜드 텔봇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 푸조나 시트로엔급이었죠. 토요타가 렉서스를 만들고 폭스바겐 그룹이 아우디를 키우고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만들듯 부가가치가 좀 많이 남고 마진도 좀 더 많이 남는 그런 이제 회사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사실 일찍부터 있어야 했는데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이유로 DS도 탄생하게 됐죠. 시트로행이지만 시트로행은 이를 부정하고 DS라고 합니다. 현재 DS는 프랑스 파리를 메인으로 전세계 340곳에 DS 스토어와 DS 살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DS가 야심차게 내놓은 본격적인 첫 작품이 바로 이 DS7 크로스백입니다. 무려 33개월 동안 개발을 거쳤고요. 이제서야 세상에 툭 나왔죠. 출시되기도 전에 이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의전차로 등장하기도 해서 전 세계 이목을 끌었었죠. 길이는 4.6m 정도밖에 안 되는 약간 준중형 SUV급인데요. PSA 그룹이 워낙 작은 차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집이라 여기에서는 이 가문에서는 나름 가장 큰 플래그십입니다. 저는 이 차를 지난해 그 파리 모터쇼에서 직접 봤었는데요. 부스가 무슨 명품 부티크 샵처럼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꾸며놨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차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헤드라이트였는데요.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쫙 돌아가는 모습에서 완전히 반해버렸죠. 대부분 헤드라이트를 통해서 되게 강렬한 이미지를 드러내려고는 하는데 DS7 크로스백의 눈빛은 마치 반짝이는 보석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본 메인 모델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이텐스 모델이었는데요. 엔진과 전기 모터의 힘을 합해 총 최고 300마력을 내고요. 전기 모터를 이제 뒷바퀴에 물려놨어요. 그래서 상시 4바퀴 굴림으로 움직이고요. 전기만으로는 약 50에서 6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 들어온 차는 이제 2.0L 디젤 엔진을 단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 177마력을 발휘하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순간적으로 쏟아내는 힘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일상주행에서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출력입니다. 앞바퀴 굴림이고요. 복합 연비는 12.8km/L입니다. 서스펜션은 앞에 맥퍼슨 스트럿이 있고요. 뒤는 멀티링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핸들링은 이 차보다 푸조 3008이나 5008이 확실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손맛도 더 좋았고요. 근데 DS7 크로스백은 그런 이제 짜릿하고 재미있는 핸들링보다는 좀 더 말랑한 승차감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에요. 사실 DS는 파격적인 디자인과 이제 기술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차인데요. 옛날부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높이 조절식 유압 서스펜션도, 그리고 운전 방향에 따라 헤드램프가 바뀌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스티어링 이렇게 감았다가 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풀리잖아요. 그런 기술들도 모두 DS가 최초였다고 합니다. 이 DS7 크로스백에는 이제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이라는 장치를 달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차 진행 방향에서 5m에서 20m 범위의 땅 노면을 분석해서 앞으로 이 차가 오르막을 갈 건지 아니면은 지금 과속 방지턱을 좀 이따 넘을 건지 이거를 미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바퀴의 댐핑을 이 노면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4개의 센서와 3개의 가속도계를 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라이트도 액티브 LED 비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그 도로 폭과 차의 속도에 따라서 라이트의 밝기와 각도를 5단계로 그냥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DS7 크로스백의 강점은 이제 무엇보다도 전 디자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DS는 자신들의 그 브랜드 정체성을 아방가르드라고 잡았어요. 우리 이 아방가르드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듣긴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뭐 저도 뭐 그렇게 깊게는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그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거부한 완전한 새로운 예술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스위스에서 유래한 다다이즘도 이런 그 아방가르드의 일종이고요. 그냥 옛날 것, 기존의 것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 기존에 없던 것, 이런 컨셉이라는 거죠. 그런 예술 컨셉을 이제 DS가 브랜드 철학으로 차용을 한 건데요. 그 DS는 이제 1955년에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 그때도 이런 아방가르드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으로 관심을 얻었었습니다. 요 눈알 돌아가는 헤드라이트 유닛만 봐도 저는 DS가 추구하는 디자인의 방향을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 곳곳에 요 다이아몬드 패턴을 많이 썼어요. 아마도 이제 보석 같은 느낌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육각형 그릴은 이제 DS 윙스라고 부르고요. 계속 이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요 리어 램프입니다. 그 인그레이빙 기술로 이제 파충류의 비늘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 통째로 떼어가지고 거실에다가 장식해 두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탐이 나는 램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체에 요 되게 오묘한 이 브라운 컬러를 만들기까지 1년 반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그 DS7 크로스백의 메인 그 키 컬러입니다. 뭐 어디서든 우아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타이어는 18인치와 19인치를 고를 수 있는데요. 이 차엔 19인치가 달렸습니다. DS7 크로스백은 좀 속을 들여다봐야 더 반짝거립니다. 요 스티어링 휠에 달린 요 다이얼도 다이아몬드 패턴을 적용해서 이제 조작감을 높였고요. 요게 클루드 파리라는 이제 기호쉐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이제 브레게라는 시계 브랜드에서 개발한 거를 여기다가 갖다 놨네요. 그리고 요 센터 터널은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포르쉐와 람보르기니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창문 여는 버튼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불편한 거는 그 양쪽 문을 동시에 열려면 두 손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운전대를 더 씌운 요 가죽 마감도 퀄리티가 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 업홀스터러라고 하는 가죽 커버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씌우는 장인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거라고 하고요. 제가 탄 차는 오페라 트림이고요. 요 대시보드를 덮은 가죽은 펄 스티치라고 해서 이제 한 땀 한 땀 공들여 실을 박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시동 버튼이 센터 패시아 그 가운데 딱 그 위에 있어요. 보통 이제 비상 깜빡이가 있는 그 자리인데, 그 시동을 걸면 이렇게 사각형 시계가 천천히 올라오는데, 요 시계는 또 이제 뭐 프랑스 그 모터스포츠 시계 브랜드인 BRM 회사의 그 크로노그래프의 R180이라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렇게 이제 고급스러운 명품 시계들을 이제 차에 넣어 놓으면서 이제 차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고급감 이런 것들 좀 많이 높이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DS 콘셉트카인 이제 DS 이텐스에서도 이제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이어갔네요. 안경이나 이제 선글라스를 복원할 수 있는 이 작은 수납함은 이렇게 운전석 창문 위에 있고요. 기어 레버는 그 푸조에서 흔히 보던 그 거위 대가리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달렸습니다. 그 센터 터널 안쪽 수납함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데요. 이 버튼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에만 달렸다고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꼭 이렇게 달아야 한다고 하는데, 좀 매끈한 요 디자인을 해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안쪽에는 이제 12V 소켓이랑 USB 포트가 있고요. 요 시트 히팅 다이얼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는데요. 제 폰이 갤럭시 S9 플러스인데 그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 꽉 들어찹니다. 컨트롤 화면은 이제 8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갔는데요. 여기 양옆으로 이제 베젤로 막아놨는데, 이거 유럽에서는 이제 12인치 화면도 고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8인치가 들어왔고요. 이 차의 내비게이션은 이제 T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기가짜리 유심을 별도로 넣어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고요.
뭐 차에서 구글이나 유튜브도 볼 수 있어요. 전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 중인데 뭐 끊김도 없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마음에 드는 건 전방 카메라예요. 요즘 건물이나 화단이 있는 곳에 주차할 때 이제 전방 주차하라는 그 표시가 되게 많은데 여기 화질도 좋고 칸 안에 전방 주차할 때 정확히 차를 집어넣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사실 푸조에서 보던 그대로예요. 저는 사실 좀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게 이제 시트로행임을 좀 부정하고 DS로 우뚝 인정받고 싶다면 저는 이 소프트웨어 디자인도 DS스러운 뭔가의 그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 겉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보석같이 다듬을 게 아니라 좀 소프트웨어의 감성도 그에 걸맞게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푸조도 고급스럽고 DS도 고급스럽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UI의 디자인과 구성이 같으면 결국 사용자 입장에선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디지털 계기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 푸조에서 보던 그대로인데요. 운전대 위에 요 두 개의 눈처럼 자리 잡은 이 적외선 카메라가 이 운전자를 주시합니다. 운전자의 눈 깜빡임과 표정, 움직임 등을 분석해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측정해 알려주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바닥과 운전대 축의 연결 포인트가 그대로 노출이 됐다는 건데요. 뭐 이 차만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 좀 움직이는 명품이라고 자부한다면 저 정도는 이제 캡으로 좀 막거나 다른 무언가로 패키징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전대 왼쪽 아래에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버가 달려 있는데요. 차선 유지 장치와 함께 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이제 시속 30에서 180km에서 작동하고요. 이 차는 휠 베이스가 2740mm예요. 그래서 뒷자리는 꽤 넓은 편인데요. 독특한 게 이제 시트 각도 조절하는 버튼이 그 도어에 달려 있어요. 뭐 이렇게 말이죠. 이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아주 천천히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뒷자리 시트는 이제 언뜻 막 식스팩을 연상시키는데 이제 조각조각이 모여서 퀼트처럼 이렇게 막 짜집기가 되어 있는데요. 팔걸이는 각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 중앙에는 송풍구와 이런 작은 수납함 그리고 USB 충전 포트가 좌우로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헤드레스트 뒷면에 이제 DS라는 로고를 이제 크게 박아 넣어서 브랜드를 세뇌시키려고 농담이고요. 트렁크 용량은 555리터예요. 그래서 동급에서는 꽤 넓은 편에 속하고요. 뒷자리까지 모두 접으면 1752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레버를 당기면 뒷자리를 간편하게 접을 수 있고요. 뒷문은 이렇게 버튼 하나로 닫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차에서 가장 인상 깊은 기능이 딱 2개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트 비전과 포칼 오디오인데요. 이 포칼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데요. 뭐 푸조에서도 좀 뭐랄까 하이엔드 쪽 트림으로 가면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요 DS7 크로스백엔 14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푸조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꽤 풍부하고 감각적인 음향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지면은 요 나이트 비전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데요. 그 그릴에 장착된 적외선 카메라가 100m 이내의 사물과 동물, 사람을 감지해서 충돌 위험을 경고해 줍니다. 지금 제가 작동을 해서 한번 보고 있는데 상당히 잘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인상 깊었던 차를 드디어 한국에서도 볼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요. 이 DS7 크로스백의 국내 출시 기본 가격은 5,190만원에서 5,890만원이에요. 사실 이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요 크기의 수입 SUV가 좀 많죠. 그렇지만 DS7 크로스백이 가장 반짝인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카리브TV 조디언입니다.